미군 중부사령부가 그제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리는 전략폭격기 B2의 출격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900kg이 넘는 폭탄으로 무장한 B2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밤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이란 공습을 위해 출격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호, 포드호 등 미 해군 항모전단 2척도 이번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미국 최첨단 전략자산의 총출동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주력 드론 무기인 샤헤드 136을 역으로 설계해 미국 첨단 기술과 접목해 만든 자폭 드론 루카스도 실전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샤헤드와 루카스 모두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인데 프로펠러가 뒤편에 장착된 점 등 외형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의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정밀 타격 미사일도 처음 포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기존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의 최대 사거리 300km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무기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젯밤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구체적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건물에 충돌합니다. 충격에 화염이 치솟고 건물이 부서져 내립니다. 하늘에서 수직에 가깝게 날아온 드론이 건물로 그대로 내리꽂히고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미 해군 오함대 기지와 민간 건물이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인공섬 함 주메리아에선 자폭 드론 공격으로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낸 일회용 자폭 드론 샤헤드 136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으로 드론을 막아내곤 있지만 날아오는 숫자가 워낙 많아 방공망 곳곳이 뚫리고 민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SNS를 통해 샤헤드 자폭 드론이 대규모로 저장된 지하 시설을 공개하며 주변국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59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이 사용돼 비용의 불균형이 엄청납니다.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그거 하나 요격할 때마다 값도 너무 비싸고 비축량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저가의 드론으로 대규모 공격을 벌여 상대의 값비싼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이른바 가랑비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대규모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력화했습니다. SBS 뉴스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부터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주요 시설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쐈고 아랍에미리트군은 즉각 미사일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청궁2 등 세 나라의 중거리 요격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SBS에 아랍에미리트의 청궁2도 교전에 나섰다며 청궁2의 첫 실전일 뿐 아니라 수출 국산 무기 중에서도 첫 실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개전 초기 아랍에미리트로 날아든 이란 탄도미사일 약 130발에 대한 청궁2, 패트리엇, 에로우의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청궁2의 요격률은 종합 요격률과 비슷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란 드론 약 580대 중 상당수도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 요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산 청궁2 10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청궁2 1개 포대는 발사대 4기에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청궁2의 요격 고도는 15km 이상이고 유효 사거리는 약 20km입니다.
수출 가격이 포대당 4천억 원 이상으로 국산 무기 중 최고까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천궁 2를 10개 포대씩 계약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공습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후부터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접수하라며 내부 봉기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메시지도 냅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고 했습니다. 마두로 부부만 제거하고 나머지 친마두로 인사는 미국에 협조하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는 걸 강조한 건데 이란군과 정부 인사들에게 친미 노선으로 갈아타기만 하면 살려두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 뜻대로 실현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이란 내부에 뚜렷한 반정부 구심점이 없어 국민들이 보기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죽은 하메네이가 미리 권한을 분산해 전쟁 중에도 임시정부가 작동하고 있고 이란군도 강도 높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겼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말하고 더 큰 파도, 즉 더 강한 공격을 시사한 것도 공습만 해선 체제 전복이나 친미 정권 수립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목표 달성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 미국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혹은 그 이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 내선 탄약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동 동맹국들은 현재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해 생산량은 600기 수준에 불과하고 개전 이후 이미 수천 발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빠르게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지지율 하락과 내부 반전 여론에 이란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장기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능한 전쟁 기간을 줄이려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곽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